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월 넷째 주 전체적인 미국 주식 시장의 흐름과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잔고액 및 순매수 결제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RK ETF의 포트폴리오 변동 사항과 이번에 신규 편입된 종목들에 대하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미국의 우량주 500가지를 모아둔 S&P 500 지수는 보합세를 보였으며 SPY ETF는 0.12%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저번 주에 이어 반도체 섹터는 전체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으며 대표적인 기업들인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론 등이 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미국 주식 보유 잔고액 탑 15 종목의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큰 순위 변동은 없었으나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을 하며 순위가 알파벳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SPY의 순위가 꽤 큰 폭으로 상승하여 변동성이 높은 개별 종목보다는 안정적인 지수 추종 ETF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의 주식 예탁 잔고액 추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잔고액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며 잔고액이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주간 순매수 결제액 추이도 살펴보겠습니다. 4주차 순매수 결제액 1위는 4월 셋째 주에 상장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입니다. 또한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으며 국내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를 하여 반도체 시장을 추종하는 ETF SOXX 역시 순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SPY와 VO는 셋째 주 대비 순위는 낮아졌으나 SPY의 경우 매수액 자체는 1.5배가량 증가하여 매수세는 사실상 더 커졌습니다. 이제 ARK 인베스트먼트에서 운영 중인 6가지 액티브 ETF의 4주차 동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뒤편에서는 ARK에서 이번에 신규 편입한 종목들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ARK에서 매수를 가장 많이 한 세 종목과 매도를 가장 많이 한 세 종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들은 전부 유의미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으며 순매도 상위 종목 중에서는 스퀘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인베이스는 4월 셋째 주에 상장한 암호화폐 거래소로 4월 셋째 주에도 250밀리언 달러 어치를 매수했는데 4월 넷째 주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추가 매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UiPath와 스킬즈는 이번에 ARKK ETF에 신규 편입된 종목으로 영상의 뒤편에서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즈는 ARKW에 이미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며 UiPath는 저번 주에 상장한 종목으로 이번에 신규 편입된 종목입니다. 로크와 테슬라는 유의미한 매도 의견이라기보다는 보유 비중을 약간 낮춰주는 리밸런싱 정도로 보여집니다. 다만 비슷한 느낌으로 보이는 스퀘어는 4월 둘째 주부터 스퀘어의 주가가 하락함과 동시에 보유 주식량을 꽤 가파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 매수, 오르면 매도를 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스퀘어의 가격이 하락함에도 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매도를 하는지 지켜봐야겠으나 일단은 주의해야 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ARKK의 4월 4주차 보유 비중 순위는 크게 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바이두의 주가가 소폭 상승을 하고 스포티파이가 소폭 하락을 함에 따라 순위가 뒤바뀐 것 외에는 크게 바뀐 것은 없어 보입니다. 차세대 자동화 기술 및 로봇 혁신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ARKQ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들보다는 매도 상위 3가지 종목들이 일단 눈에 확실히 띕니다. 3D 프린터 및 3D 프린팅 관련 기기들을 판매하고 있는 3D 시스템즈를 25밀리언 달러 어치를 매입하며 ARKQ에서 가장 많이 매입했습니다. 매도 종목들은 눈여겨볼 만한 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꽤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특히 4월 셋째 주부터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가격 조정 시 매수가 아닌 매도를 했네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RKQ의 보유 비중 순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징동닷컴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며 순위가 2단계 오른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가며 나머지 기업의 순위가 한 단계씩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차세대 인터넷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ARKW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의미하게 보셔야 할 포지션 변화는 코인베이스 매수, 인터콘티넨탈 익스체인지, 스퀘어 매도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퀘어는 ARKK와 ARKW에서 모두 비중을 다소 급하게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ARKW에서 가장 많이 매도한 인터콘티넨탈 익스체인지는 ARKK와 ARKF에도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ARKW에서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3월 중순부터 꾸준하게 비중을 줄이고는 있었으나 현재로선 인터콘티넨탈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모습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ARKK와 ARKF에서도 매도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급한 매도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ARKW의 보유 비중은 유니티가 4단계 상승하며 순위권 내로 진입했습니다. 이외에는 크게 변한 종목은 없어 보입니다. 차세대 유전공학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ARKG에서는 지난주와 비슷하게 유의미한 매수 및 매도 종목들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상장한 UiPath가 ARKG에도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ARKG의 유의미한 포지션 변화가 없었기에 보유 비중 순위 역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세대 금융기업들에 투자하는 ARKF의 포지션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ARKF에도 UiPath가 편입되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기업들인 징동닷컴과 메이탄을 추가적으로 매입했습니다. ARKF에서도 엔비디아의 보유 비중을 0.01%까지 줄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조정받은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큰 폭의 포지션 변화가 없었기에 보유 비중 순위 역시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스퀘어가 ARKF에서는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ARKX에서 매도 상위 3종목들은 꽤 유의미해 보입니다. 일단 반도체 섹터에 포함이 되는 자일링스와 엔비디아를 큰 폭으로 매도했습니다. 또한 우주여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버진 갤럭틱의 보유 비중을 반으로 줄이는 등 우주 탐사 테마에 잘 어울린다 평가받는 종목을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넷플릭스를 추가로 담았으며 중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기업인 징동닷컴과 메이탄을 매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RKX의 보유 비중 순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리듐의 주가가 7%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며 순위가 2단계 밀려났습니다. 지난주 9위에 있었던 엔비디아는 비중을 큰 폭으로 줄이며 17위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4월 넷째 주 동안 ARK 인베스트먼트의 ETF들의 신규 편입된 종목들 3가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iPath와 자머이젠는 지난주에 상장한 종목으로 완전히 새로 편입된 종목이며 스킬즈는 ARKK에만 신규 편입된 종목입니다. 특히 UiPath의 경우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ETF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먼저 UiPath는 자동화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구독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로봇에게 업무를 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의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UiPath는 자동화 솔루션답게 어떤 업무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지를 찾는 탐색 과정부터 실제로 자동화를 하는 단계, 자동화를 한 업무들의 성과를 측정하여 개선하는 단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킬즈는 모바일 게임 내에서 토너먼트와 같은 e스포츠를 개최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자들에게 광고와 같은 수익화 도구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며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의 매출 추이를 보면 3년간 가파르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임 내 토너먼트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받고 승자들이 모인 참가비를 가져가는 구조이기에 스포츠 베팅과도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인 총 상금의 일부를 스킬즈와 게임 개발사가 나눠 가지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머이젠은 바이오 기술을 이용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 개발 기업입니다.
바이오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공정 과정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19년도 대비 20년도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매출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현재 시판이 되고 있는 제품은 한 가지로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접을 수 있는 스크린에 부착할 수 있는 필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4월 삿째 주에는 반도체 섹터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가 아닌 매도로 대응했다는 점과 4월 셋째 주에 이어서 넷째 주에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코인베이스를 추가 매수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찐테크TV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